이 책이 이야기하는 제일 중요한 골자는 시간이란다. 시간은 손으로 만질 수도 눈으로 볼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없는 영원한 수수께끼야. 엄마, 시간을 알려면 시계를 보면 되잖아. 하는 재은이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귀에 울려오는 것 같다. 하긴 그래. 엄마가 바보처럼 그 생각에 못 미쳤구나. 그럼 이 시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시간이 없이 살았을까? 그럴 수가 없는 거란다. 쉽게 얘기해서 시계라는 것은 산수 시간에 쓰는 자처럼 시간을 재기 위해서 생긴 것일 뿐이지. 시간이란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동시에 생기는 것이란다. 너희들 몫의 시간이 너희들과 함께 항상 있는 것이란다. 그렇지만 세상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과학이 걷잡을 수 없이 발달해감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잃어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생겨났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시간의 주인의 입장에서 노예로 떨어져 버릴 위험을 안고 있지. 자기도 모르는 새의 말이다. 이 책 모모는 시간의 주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몫의 시간을 자기 것으로 하면서 사는가를, 다시 말해서 어떻게 진정한 자기 몫의 참된 삶의 주인이 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단다. 결국 사랑을 느낄 줄 알고 줄 줄 아는 사람만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사랑이 담기지 않은 모든 시간은 죽은 시간이라는 것을 너희들도 이 책을 읽고 알게 되리라 믿는다. 그것은 결국 너희들 자신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야.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솔박문고, 저는 주인장 솔박입니다. 잘 있었어요? 오늘은 어른들 위한 동화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이야기, 미카엘 엔데의 모모를 읽어보겠습니다. 영상 처음에 글을 읽어드린 것은 차경아 번역가의 작품 해설 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자신의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작품 해설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전 참 좋았어요. 청남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폐허가 된 원형극장에 어느 날 집도 절도 없는 아이 모모가 나타났어요. 불쌍해 보여서 마을 사람들은 모모를 돌봐주기 시작하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동네 사람들은 모모에게서 커다란 위안을 얻습니다. 모모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색 도당이라는 시간 도둑들이 사람들의 시간을 훔쳐내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모두들 더 이상 모모를 보러 갈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오늘은 회색 도둑이 동네 이발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장면,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지금부터 시간을 빼앗아가는 그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똑 맞아떨어진 엉터리 계산. 세상에는 엄청나게 크지만 너무나 일상적인 비밀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관여하고 있고 누구나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에 관해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눈꼽만치도 그것을 이상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 비밀은 시간이다. 시간을 재기 위해서 달력이 있고 시계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사실 누구나가 알고 있듯이 우리에겐 단 한 시간이 영원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가 하면 찰나처럼 무상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겪는 우리의 체험에 따라서 말이다. 왜냐하면 시간은 삶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삶은 마음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회색 도당들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시간, 1분, 심지어 1초의 삶의 가치를 그들만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물론 그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마치 거머리가 피를 대하듯이 시간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시간을 추구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간을 대상으로 숱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것은 광범위하고도 면밀하게 세워진 계획이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의 활동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다. 전혀 눈에 띄지 않게 그들은 대도시와 그 안의 주민들의 삶 속에 파고들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아무도 모르는 새에 그들은 날마다 앞으로 쳐들어와 인간들을 소나기에 넣고 있었다. 상대방은 전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시킬 하나하나의 인간을 파악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소나기에 넣을 수 있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적당한 순간이 오면 행동을 개시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이발사 푸시씨의 경우가 그랬다. 그는 유명한 이발사는 아니었지만 그가 사는 거리에서는 인망이 높았다. 그는 가난뱅이도 부자도 아니었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조그마한 자신의 이발소에서 조수를 한 사람 쓰고 있었다. 어느 날 푸시 씨는 이발소 문께에 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수는 휴가를 가고 없었고 이발소에는 푸시 씨 혼자였다. 그는 빗줄기가 억수같이 퍼붓는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다. 잿빛 날씨였고 푸시 씨의 마음에도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내 한평생도 이렇게 가위에 철컥거리는 소리와 쓸데없는 잡담과 비누 거품으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그는 생각했다. 인생에서 도대체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죽어버리고 나면 나란 존재는 아예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일 테지. 그렇다고 푸시 씨가 잡담을 싫어하며 살아왔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손님들에게 장황하게 자기의 의견을 늘어놓고 그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를 사뭇 좋아했다. 또 가위에 찰칵거리는 소리와 비누 거품을 싫어해온 것도 아니었다. 그의 일은 분명히 그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었고 스스로 능숙한 기술자임을 자각하고 있었다. 특히 턱 및 면도를 할 때의 솜씨는 그를 쉽게 따를 이발사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전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종종 있는 법이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리라. 내 한평생은 실패작이었어. 푸시 씨는 생각했다. 나라는 존재는 대체 뭐란 말인가? 기껏 좀스런 이발사로 주저앉고 말았으니 제대로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나는 전혀 다른 인간이 될 텐데. 이 제대로의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푸시 씨도 물론 잘 몰랐다. 그는 다만 뭔가 중요한 것, 뭔가 호사스러운 것, 그림 잡지 항상 실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상상했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우울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그런 걸 누리기에는 나의 일은 시간을 허용하지 않거든. 제대로 생을 누리려면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건데. 자유로워야 해. 그런데 나는 한평생 가위 소리, 잡담과 비누 거품의 노예로 주저앉아 있단 말이야. 그 순간 잿빛 고급 승용차가 미끄러져와 바로 푸시 씨의 이발소 앞에 멈췄다. 한 회색의 사나이가 차에서 내리더니 이발소로 들어섰다. 그는 나페세계의 서류 가방을 거울 앞에 탁자 위에 놓고는 둥근 중절 모자를 옷걸이 못에 걸고 이발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들고 작은 회색 시가를 뿜어대면서 수첩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푸시 씨는 이발소 문을 닫았다. 갑자기 이 작은 가게 안이 이상스럽게 춥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는 당황해서 물었다. 면도를 하시겠습니까? 이발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는 눈치 없는 질문을 던진 스스로를 속으로 저주했다. 이 사나이는 번쩍거리는 대머리였던 것이다. 어느 것도 안 합니다. 회색 사나이는 웃음기도 없이 기이하게도 억양이 없는, 말하자면 잿빛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시간저축은행에서 왔습니다. 은행 외무사원 XYQ 384B호라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 은행에 일반 예치를 하기 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긴데요.
푸시 씨는 점점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대체 그런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금시초문입니다. 자,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외무사원은 딱 잘라 말했다. 그리고 수첩을 뒤적이며 말을 이었다. 이발사 푸시 씨임에 틀림없지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푸시 씨는 대답했다. 그럼 제대로 찾아온 셈이군요. 회색 사나이는 이렇게 말하고 수첩을 닫았다. 당신은 우리의 다음번 고객입니다. 뭐라고요? 푸시 씨는 점점 영문을 몰라 하며 물었다. 아십니까, 푸시 씨? 그 외무사원은 말했다. 당신은 자신의 한평생을 가위에 찰칵대는 소리와 쓸데없는 잡담과 비누거품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죽어버리고 나면 당신의 존재는 없던 거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갈 시간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전혀 다른 인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지금 막 그런 생각을 했었지요. 푸시 씨는 중얼거리며 후들후들 떨었다.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추워졌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회색 사나이는 대꾸하며 흡족한 표정으로 작은 시가를 빨아들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간을 갖지요?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푸시 씨, 당신은 아주 무책임하게 자신의 시간을 허송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으로 그걸 증명해 보여드리지요. 1분은 60초입니다. 그리고 1시간은 60분이지요. 아시겠습니까? 알고 말고요. 푸시 씨는 말했다. 외무사원 XYQ384B호는 회색 연필로 거울 위에 숫자를 쓰기 시작했다. 60 곱하기 60은 3600이지요. 그러니까 1시간은 3600초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지요. 그러니까 3600을 24로 곱하면 하루는 86,400초입니다. 아시다시피 1년은 365일이지요. 따라서 1년은 3153만 6천초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3136만 초가 되지요. 푸시 씨, 당신의 한평생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푸시 씨는 당황해서 더듬거렸다. 하느님의 뜻대로지만 70살, 80살을 살게 될까요? 좋습니다. 회색 사나이는 말을 이었다.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일단 70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건 3억 1536만의 7배가 되겠지요. 그건 22억 752만 초가 되는군요. 그리고 그는 그 숫자를 큼직하게 거울에 썼다.
그리고 그 밑에다 몇 겹으로 줄을 긋고는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푸시씨, 이것은 당신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재산인 것입니다. 푸시씨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손으로 이마를 쓸었다. 그 숫자를 보자 현기증이 났다. 그는 자기가 그토록 부자라는 것을 이제껏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자, 외무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의 조그만 시가를 다시금 빨아들였다. 굉장한 숫자지요. 하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요, 푸시씨? 42살입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갑자기 자기 자신이 무슨 횡령이라도 한 것 같은 죄의식을 느꼈다. 당신은 평균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시나요? 회색 사나이는 계속 따지고 들었다. 아마 8시간쯤? 푸시씨는 고백했다. 외무사원은 번개처럼 빨리 계산을 했다. 연필이 거울 위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푸시씨는 소름이 끼쳤다. 42년, 날마다 8시간.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4억 4,150만 4천이 되는군요. 이 숫자는 당연히 잃어버린 것으로 여겨야겠지요. 날마다 몇 시간이나 일에 바쳐야 합니까? 푸시씨? 역시 8시간, 대충입니다만. 푸시씨는 기어들어가는 음성으로 고백했다. 그럼 다시금 똑같은 숫자를 결손장부에 기록해 놔야겠군요. 외무사원은 사정없이 말을 이었다. 그럼 이번엔 영양을 충당하는 일로 일정한 시간이 없어지겠지요? 식사 시간으로 하루에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잘 모르겠군요. 푸시씨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마 2시간? 너무 적은 것 같군요. 외무사원은 말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42년 동안 1억 1,037만 6천이라는 액수가 나옵니다. 더 계산해 봅시다. 당신은 노모랑 혼자서 사십니다. 우리가 아는 한은 날마다 당신은 이 늙은 노파한테 고스란히 1시간을 바치고 있지요. 이를테면 이 노파는 귀가 뭐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도 그 옆에 앉아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건 버려진 시간입니다. 5,518만 8천이군요. 게다가 당신은 쓸데없이 앵무새를 한 마리 갖고 있지요. 그걸 보살피는데 날마다 15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계산하면 1,379만 7천이 되는군요. 그렇지만 푸시씨는 애원하듯 항의했다. 외무사원은 뻣뻣하게 명령하듯 말하면서 점점 더 빨리 걷잡을 수 없이 계산을 해댔다. 당신의 어머니가 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푸시씨, 당신은 집안일의 일부를 떠맡아야 합니다. 장을 봐야 하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 종류의 귀찮은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매일 얼마를 쓰십니까? 아마 한 시간쯤. 하지만 당신이 손실한 액수가 또다시 5,518만 8천이 되는군요. 푸시씨. 우리는 또 당신이 일주일에 한 번 극장에 간다는 것,
매주 한 번씩 합창대에 참석하고 일주일에 2번 단골 술집에 가며 나머지 날에는 밤마다 친구를 만나거나 이따금 심지어 책을 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컨대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쓸데없는 일로 죽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대충 3시간쯤, 그것도 또 1억 6,556만 4천이 되는군요. 기분이 언짢으십니까, 푸시씨? 그렇군요. 푸시씨는 대답했다. 용서하십시오. 이제 곧 끝납니다. 회색 사나이는 말했다. 그렇지만 이제 당신의 생에 특별한 장에 대해 언급해야겠습니다. 당신은 사실 작은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푸시씨는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덜덜 떨고 있었다. 그토록 참을 수 없이 춥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것까지 아십니까? 그는 맥이 빠져 중얼거렸다. 나랑 다리아 말고는 아무도... 우리가 사는 현대에서는 외무사원 XYQ384B호는 푸시씨의 말을 중단시켰다. 어떤 비밀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푸시씨, 내 질문에 대답을 하십시오. 당신은 다리아 양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푸시씨는 말했다.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회색 사나이는 말을 이었다. 다리아 양은 다리가 아프니까 한평생 바퀴 의자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꽃을 가지고 날마다 반 시간씩 그 여자를 방문하지요. 왜? 그 여자는 아무튼 언제나 기뻐하거든요. 푸시씨는 울상이 되어 대답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외무사원은 대답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는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푸시씨. 그것을 합치면 어느새 2,759만 4천이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잠들기 전에 15분 동안 창가에 앉아 지나간 낮의 일을 되돌아보는 당신의 버릇까지 계산해 보면 다시금 1,379만 7천이라는 손실액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한번 봅시다, 푸시씨. 거울 위에는 다음과 같은 계산이 적혀 있었다. 총액 13만 2,451만 2천 초. 이 총액은, 회색 사나이는 말하며 총알 터지는 소리처럼 세차게 연필로 여러 차례 거울을 쳤다. 이 총액은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이미 잃어버린 시간인 겁니다.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푸시씨? 푸시씨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구석에 있는 의자에 주저앉아 손수건으로 이마를 훔쳤다. 엄동설안처럼 추워오는데도 불구하고 진땀이 흘렀기 때문이다. 회색 사나이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당신이 보시는 바는 틀림없습니다. 그는 말했다. 이건 벌써 당신이 애당초 갖고 있던 총 재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푸시씨. 그럼 이제 당신의 42년 중에서 대체 얼마나 남아있나 한번 봅시다. 1년은 아시다시피 3,153만 6천 초입니다. 그리고 그걸 42배 하면
13억 2,451만 2천 초지요. 그는 잃어버린 시간의 밑에다 그 숫자를 썼다. 그는 연필을 집어넣고는 잔뜩 나열된 영의 실체를 푸시 씨에게 실감시키기 위해서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과연 그건 효력이 있었다. 저것이... 푸시 씨는 만신창이가 된 느낌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껏 살아온 생애 대차 대조표로구나. 이렇게 한치도 남김없이 더하기 빼기로 똑 맞아떨어진 계산이 어찌나 충격을 주었던지 그는 모든 것을 이론에 여지없이 인정했다. 하기는 계산 자체는 틀림이 없었다. 이것은 회색 도당들이 어느 경우에든 인간을 기만하는 술책의 한 예였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꾸려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외무사원 XYQ384B호는 은근한 말투로 다시 입을 떼었다. 푸시씨, 이제부터는 저축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푸시씨는 말없이 파랗게 질린 입술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를테면 당신이... 외무사원의 잿빛 음성이 푸시씨의 귀에 울렸다. 20년 전에 날마다 1시간씩만 저축을 하기 시작했더라도 지금 당신은 2628만 초의 재산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날마다 2시간씩 저축을 했다면, 물론 그 갑절, 그러니까 5256만 초가 되겠지요. 푸시씨,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에 견주면 2시간쯤이야 얼마 안 되는 하찮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요. 푸시씨는 외쳤다. 너무나 하잘것없는 부스러기 시간이지요. 그걸 터득하고 계시니 기쁩니다. 외무사원은 변함없는 태도로 말을 이었다. 당신이 똑같은 조건 아래서 앞으로 20년 동안 저축을 해서 갖게 될 재산을 계산해보면 1억 5,012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자본은 당신이 62살 되는 해에 당신 마음대로 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굉장하군요. 푸시씨는 더듬거리며 눈을 휘둥그레 떴다. 잠깐만. 회색 사나이는 말을 이었다. 하긴 실제로 더 큰 액수가 되는군요. 우리 곧 시간저축은행은 이를테면 당신이 저축한 시간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지불하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액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더 많은가요? 푸시씨는 숨가쁘게 물었다. 그건 전적으로 당신한테 달려 있습니다. 외무사원은 설명했다. 당신이 얼마나 저축을 하는가, 얼마나 오래 저축액을 우리 은행에 예치해 놓는가 하는 데 달려있지요. 예치해 놓다니요? 푸시씨는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지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회색 사나이는 말했다. 당신이 그동안 저축한 시간을
5년 안에 되찾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와 똑같은 금액을 가산하여 지불합니다. 당신의 재산은 5년마다 2배로 불어나는 것이지요. 아시겠습니까? 10년 뒤에는 벌써 애당초 예입한 원금의 4갑절이 될 테고 15년 뒤에는 8배, 이렇게 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당신이 하루에 단 2시간씩 예입하기를 20년 전에 시작했더라면 당신이 62살이 되는 해에는, 그러니까 도합 40년 뒤에는, 그때까지 당신이 실제 예입한 원시간의 256배 시간이 당신 처분을 기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건 269억 1072만 초가 되겠군요. 그리고는 그는 또다시 회색 연필을 꺼내어 거울 위에 그 숫자를 썼다. 보시다시피 푸시씨. 그는 처음으로 엷은 웃음을 띠며 말했다. 이것은 당신의 원래 전 생애의 10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단 2시간 절약해서. 유리한 제안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리하고 말고요. 푸시 씨는 녹초가 되어서 말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유리합니다. 저축을 일찌감치 시작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군요. 이제서 겨우 제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자포자기의 기분이 듭니다. 그러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회색 사나이는 은근하게 대답했다. 언제 시작해도 늦는 법이란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실 수 있지요. 아시게 되겠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저축을 원한다면 푸시 씨는 큰 소리로 말했다. 무슨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그거야, 선생님. 외무사원은 눈썹을 축이며 말했다. 시간을 어떻게 아끼는지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겁니다. 이를테면 우선 일을 좀 더 신속히 처리하고 모든 쓸데없는 일을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이발소 고객한테 반 시간 대신 15분만 바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오락을 피해야 합니다. 늙은 어머니 곁에 앉아있는 시간을 반 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애당초 값싸고 좋은 양로원의 노모를 떠맡기는 겁니다. 그럼 벌써 당신은 날마다 1시간은 벌게 되지요? 쓸데없는 앵무새를 없애버리십시오. 꼭 방문해야겠으면 다리아 양도 2주일에 한 번만 찾아가십시오. 15분간 하루의 반성을 집어치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그토록 자주 노래와 책 읽기에 또는 당신의 이른바 친구들과 어울려 보내는 일에 다시는 허송하지 마십시오. 얘기하는 김에 덧붙여 충고를 하나 하지요. 당신 조수의 노동시간을 정확히 감시할 수 있게끔 크고 성능이 좋은 시계를 이발소에 걸어 놓으십시오. 좋습니다. 푸시 씨는 말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내게 남게 된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보내야 하나요? 어디로? 아니면 내가 그냥 보관해야 하나요? 전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회색 사나이는
말하며 두 번째로 엷은 미소를 지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점은 마음 놓고 우리한테 맡기십시오. 당신이 절약한 시간은 털끝만치도 새어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두고 보면 확실하게 아시게 됩니다. 당신한테는 어느새 여분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푸시 씨는 얼떨떨하니 대답했다. 그 점은 믿겠습니다. 맘 푹 놓고 믿으십시오, 선생님. 외무사원은 일어서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걸로 당신이 우리 시간저축가 대연맹의 새 회원이 되신 걸 환영해도 되겠지요? 이제 당신도 명실공히 앞서가는 현대인이 되신 겁니다, 푸시 씨.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자와 가방을 들었다. 잠깐만요. 푸시 씨가 소리쳤다. 무슨 계약 같은 걸 체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명을 안 해도 되나요? 무슨 서류 같은 것도 받지 않고요? 외무사원 XYQ384B호는 문께서 몸을 돌리더니 약간 불쾌한 기색으로 푸시 씨를 훑어보았다. 그런 건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는 되물었다. 시간저축은 다른 종류의 저축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 무결한 신뢰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쌍방에서 말이지요. 당신의 수락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일단 수락한 것은 취소할 수가 없지요. 우리야 이제 당신의 저축에만 관여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얼마나 저축하느냐 하는 건 순전히 당신한테 달린 겁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런 강요도 안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푸시 씨. 그리고 나서 외무사원은 타고 온 멋진 회색 승용차에 오르더니 붕 떠났다. 푸시 씨는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이마를 문질렀다. 서서히 다시 훈기가 돌아왔지만 그는 비참하게 병든 느낌이 들었다. 외무사원의 작은 시가에서 뿜어나온 푸른 담배 연기가 방 안에 여전히 진하게 서린 채 한참 가셔지지 않았다. 연기가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푸시 씨는 다시 기분이 나아졌다. 연기가 사라지는 것과 정도를 같이 해서 거울 위에 적힌 숫자도 점점 흐릿하게 바래져 갔다. 그리고 마침내 연기와 숫자가 완전히 꺼져버리자 회색 방문객에 대한 기억도 푸시 씨의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렸다. 그러나 방문객에 대한 기억은 지워졌지만 결론에 대한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 결론을 그는 이제 자기의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훗날 언젠가는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부터 시간을 절약해야겠다는 결심이 갈퀴 달린 것처럼 그의 가슴 속에 꽉 박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날에 첫 손님이 왔다. 푸시 씨는 무뚝뚝하게 서비스를 했다. 일체의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생략하고 침묵을 지켰다. 그러니까 과연 반시간 걸리던 일이 20분 만에 끝났다.
이제부터 그는 그런 식으로 모든 손님을 대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는 일에서 아무런 재미도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재미를 느낀다는 것도 이제 별 의미가 없었다. 그는 기술자 말고도 두 사람의 조수를 더 고용하고 1초도 낭비하지 못하게 엄중 감시했다. 하나하나의 손놀림이 엄밀한 시간표에 의해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푸시 씨의 이발소 안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표가 적힌 팻말이 걸려 있었다. 절약된 시간은 갑절의 시간이다. 다리아 양에게 그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유감스럽게도 방문을 하지 못하겠노라고 짧고 맹숭맹숭한 편지를 썼다. 앵무새는 동물 매매소에 팔아넘겼다. 그의 어머니는 값이 싼 괜찮은 양로원에 떠맡기고 한 달에 한 번 방문을 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회색 사나이의 모든 충고를 쫓았다. 이제 그는 그 충고마저 자기 자신이 내린 결론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안정을 잃었다. 실상 한 가지 알 수 없는 노릇은 그가 저축한 모든 시간이 조금도 남아있는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 시간은 수수께끼처럼 그냥 사라져 흔적조차 없었다. 그의 하루하루는 처음엔 느낄 수 없이 나중엔 명백히 느낄 수 있게 점점 짧아져 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고 한 달, 한 해가 지났고 다시금 또 한 해, 또 한 해가 흘러갔다. 회색 사나이가 방문한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지금 그는 자기의 모든 시간이 대체 어디로 가고 없는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봄직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모든 시간 절약가들처럼 그 역시 이 점에 대해서 별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 상태는 마치 신들린 듯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자기의 시간이 점점 빨리 가속적으로 질주한다는 것을 깜짝 놀라 깨닫게 되면 그는 더욱 이를 악물고 시간을 절약할 뿐이었다. 대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새 푸시 씨와 같은 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날마다 이른바 시간 절약을 시작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갔다. 이렇게 시간 절약가의 수가 늘면 늘수록 뒤따르는 사람의 수요도 늘어갔다. 애당초 시간 절약을 원치 않던 사람들까지도 뒤따라 어울리는 수밖에 딴도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날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신문에서는 언젠가는 인간에게 제대로의 삶을 위한 여가를 선사할 각종 새로운 시간 절약 제도의 이점이 선전되고 해설되었다. 건물의 벽과 광고 기둥마다 행복의 온갖 가능성이 그려진 플랜카드가 붙여 있고 플랜카드 밑에는 번쩍이는 글자로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 날로 향상되는 시간 절약 또는 시간 절약은 미래 재산 또는 더 많이 사는 길 시간을 아낍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시간 절약가들은 옛 원형극장 근처에 사는 마을 사람들보다 훨씬 잘 입고 있었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따라서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불쾌하고 피곤한 또는 불평투성이의 얼굴에다 불친절한 눈초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아무튼 모모한테 가보게 하는 말투를 알 턱이 없었다. 그들은 단지 이야기에 열심히 귀 기울여 줌으로써 말하는 이에게 신통한 묘약과 화해의 마음, 심지어 기쁨을 안겨다 주는 모모 같은 대상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설사 거기에 그런 대상이 있었다 한들 그들이 그 대상을 찾아갔을지는 지극히 의심스러운 일이다. 용건이 단 5분 만에 처리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은 시간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심지어 그들 스스로 여가라고 여기는 시간에도 100% 활용되고 최대한의 속도로 되도록 많은 쾌락과 긴장 해소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제대로의 축제를 즐길 수가 없게 되었다. 유쾌한 축제도 엄숙한 축제도 몽상은 그들에게 사뭇 범죄시 되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정적을 가장 견디지 못했다. 정적 가운데 있으면 불안이 덮쳐오기 때문이었다. 정적 가운데서는 자기네 삶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예감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정적의 위협을 느끼면 항상 소음을 내었다. 이 소음은 물론 어린이 놀이터에서와 같은 유쾌한 소음이 아니었고 날로 대도시를 더욱 떠들썩하게 메우는 불쾌하고 광란스러운 소음이었다. 맡은 바 일에 기꺼운 마음으로 또는 사랑을 갖고 임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런 마음은 억제되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최소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일을 해치우는 것이었다. 따라서 모든 큰 공장과 사무실의 현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인 팻말이 걸려 있었다. 시간은 값비싼 것, 시간을 잃지 말자. 또는 시간은 황금, 시간을 아끼자. 비슷한 팻말이 부장의 작은 책상 위에도, 지배인의 안락 의자 위에도, 의사의 진찰실 안에도, 상점, 음식점, 백화점, 심지어 학교와 유치원에까지 걸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도시의 겉모습도 점점 달라져 갔다. 낡은 구역은 철거되었고 실용성이 없는 일체의 것이 배제된 신식 건물들이 세워졌다. 집안에서 살 사람들에게 각기 어울리는 여러 채의 집을 짓는 수고를 사람들은 아꼈다. 그러자면 온통 다른 형태의 집을 지어야 했으니까. 모든 집을 똑같이 지으면 경비가 절감되고 무엇보다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이었다. 대도시의 북쪽으로는 벌써 엄청나게 큰 새 주택구가 퍼져나갔다. 거기에는 너무나 똑같아서 구별할 수 없는 고층 아파트들이
병영처럼 끝없이 줄지어 세워졌다. 똑같은 집들 사이에 난 도로들은 당연히 똑같은 형태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단조로운 도로들이 부쩍부쩍 늘어났고 어느덧 일직선으로 지평선까지 뻗쳐 있었다. 그것은 질서의 황무지였다. 또한 여기에 사는 인간의 삶도 이와 똑같은 형태로 흘러갔다. 일직선으로 지평선까지. 여기서는 모든 것이 센티미터마다, 순간마다 엄밀하게 계산되고 계획되기 때문이었다.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결국 실제로는 전혀 엉뚱한 것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이 점점 빈약해지고 단조로워지며 차가워져 간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이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린이를 위한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삶인 것이다. 그리고 삶은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하면 할수록 점점 사람들의 시간은 없어져 갔다.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결국 모모는 시간을 모두 찾아서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시간을 절약할수록 시간이 없어지는 희한한 시스템. 열심히 사는데 인생은 계속 빈약해지는 느낌. 네, 시간의 주인인 내가 주인 행세를 못하고 있어서 그랬군요. 그래요. 가치도 내가 결정하고 행복도 내가 결정합시다. 누가 뭐래도 내 시간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니까요. 인식하고 행동합시다. 뭐 오늘 실패했다고 실망하지도 맙시다. 내일이 있으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 오늘도 책 읽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책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친구들. 안녕.